손원책의 출발 새 아침.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누구든 자기가 믿는 신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신은 늘 착한 사람을 외면하곤 하지요. 그렇지만 종래 착한 사람의 손을 들어줍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사심의 김식 변호사입니다. 내일 금강산에서 3년 4개월 만에 남북 이산 가족이 만납니다. 1945년 얄타 협정에서 미국의 루스벨트와 소련의 스탈린이 한반도 분단을 결정한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6.25 전쟁은 수많은 생이별을 만들었죠. 그리고 참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별을 강제당한 가족은 이제 자꾸 줄어듭니다. 죽음이 그들을 영원히 갈라놓기 때문이죠. 다른 것은 몰라도 이산가족 상봉만은 상술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2월 19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맞아서 남북관계 전반에 관해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 연결합니다. 2부에서는 지방선거에 나선 김부겸 의원을 인터뷰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김 의원은 새누리당의 텃밭이라는 대구에서 이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요즘 각 지역에 번지고 있는 나눔 교복 행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매주 수요일 마련하는 미디어 포커스를 준비합니다. 통진당 이석희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과 경주 리조트 붕괴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전체의 출발사진 출발합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순수하지만 깊게, 부드럽지만 진하게, 우유에 꼭 맞는 로스팅으로 더 깊은 커피향. 역시 맥심이죠?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 골드 커피 믹스.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간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원칙 없는 사회의 비극. 1994년에 멈춘 대한민국의 안전, 이 경주 리조트 사고 관련한 내용이 있고요. 마음고생 심했지 실컷 울어. 또 반바퀴의 기적 쇼트트랙도 해냈다. 이 쇼트트랙에서 금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관련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국 공문서 2건은 외교 경로 통하지 않았다. 이런 헤드라인까지 있습니다. 예, 각 신문의 이 성향을 볼 수 있는 헤드라인들이군요. 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한 중국 공문서에 대해서 중국 대사관이 위조라고 밝히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죠. 네. 중국 정부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측 공문서 이게 위조됐다. 주한 중국 대사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위조란 표현을 써서 지금 굉장히 우리 정부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문서 발급 주체인 그 허룽시 공항국 출입경 관리대대나 또 다른 문서 발급처로 나온 삼합 변방 검사참 이런 중국 기관들입니다. 예. 그래서는 그런 서류를 발급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고 중국 정부가 지금 진상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 선양주재 총영사관 조백상 그 총영사도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요. 당초에 지린성 씨에 이제 요청을 하긴 했는데 외국 정부의 출입경 기록을 발급해준 전례가 없다 이렇게 거절을 당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허룽시 말단 행정조직으로부터 공문서를 입수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검찰과 외교부의 해명에도 또 차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은 공문 3건 가운데 허룽시 공항국 공문서 2건, 이 국가정보원이 선양 총영사관의 요구에서 받은 것을 넘겨받았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병세 장관은 대검 요청에 따라서 선양 총영사관에서 그 외교부가 입수한 문건은 허룽시 공항국에서 발급한 발급 사실 확인서 한 건뿐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설명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겁니다. 예. 또 이종관 재외국민 영사대사도 이 발급 사실 확인서 외 나머지 2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지금 검찰이 상당히 곤혹스러워진 그런 상황인데 지금 조사에 나서긴 했죠.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이 당초에 이 공문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지금 의구심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대검이 별도 진상팀 조사팀을 이제 꾸리긴 했는데 얼마나 진상규명에 지금 진상규명 성공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문제는 그 문서들이 중국의 그 기관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위조한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네. 이런 거 검찰과 지금 또 변호인 측에서 너무 그 양쪽 주장이 다른데 이러다가 외교 문제로 결국 비화하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그럴 가능성이 지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측이 어떻게 처리할지에 지금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진상조사를 마치고 나면 뭔가 얘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대사관 측에서 중국 대사관 측에서 일단 그 위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상당히 좀 신경이 거슬리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뭐 우리 측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항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지금 없는 상태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타국의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중국 정부도 그냥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정치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지금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집트 이 테러 사건, 예, 자살 테러로 밝혀졌는데 범인 시신이 발견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경주 리조트 사건 때문에 이 사건이 좀 묻혀서 관심 밖으로 좀 밀려난 그런 면이 없잖아 있긴 한데요. 이 당초 사망자가 4명. 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5명인 것으로 이집트 당국이 최종 확인을 했고 21살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추가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이 좀 내장 뼈가 모두 사라졌다 그래요. 그래서 허리에 폭탄티를 두른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현재 언론들은 5 내지 10kg 정도 막대 모양의 폭탄을 허리에 둘러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꼴꼴꼴이에요. 신문선입니다. 페어플레이가 돋보이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 여러분은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어젯밤 국민 여러분들 다시 기분이 좀 좋아졌을 것 같습니다. 소치 올림픽 쇼트트랙 3000m 계주 드디어 금메달을 땄습니다. 김아랑 선수 어머니 인터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젯밤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이 떨렸거든요. 예. 근데 부담 없이 그냥 즐기면서 응원했거든요. 예, 그렇습니까? 네, 기대. 예, 쇼트트랙에서 드디어 금메달이 나왔어요. 이 김아랑 선수와 다른 선수들이 우승 후에 눈물을 흘리던데 경기 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저도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가슴이 좀 웅크랬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밴쿠버 올림픽 때 그때 또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너무 기뻤어요. 예, 그랬죠. 이 밴쿠버 대회 때 이 3000m 계주 이걸 우리가 금메달을 계속 독식해 오던 종목인데 이 중국에게 억울하게 금메달을 뺏겼지 않습니까? 이 실격 처리가 되면서 1등으로 들어오고도 금메달을 뺏겼는데 그때 정말 섭섭했죠? 예. 이제 좀 며칠 안에 풀리는 것 같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동안 그 금메달 딸 때까지 또 이 쇼트트랙에서 메달이 나오지 않으니까 많이 힘들었죠? 예, 그랬죠. 근데 저보다는 이제 선수들이 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너무 기쁘고 너무 자랑스럽고. 예. 아직까지도 흥분이 채 가시지 않는 그런 것 같군요. 이 김아랑 선수 만나면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말 어떤 말씀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예, 어제 안 그래도 그 어머니들이 그 TV 화면에서 전부 다 딸들이 돌아오면 맛있는 거 사주겠다 전부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뭘 먹이고 싶어요? 아랑이 같은 경우는 닭고기 요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닭고기를요? 예. 그래서 집에 오면 많이 해주고 싶어요. 예. 이 끝으로 남아있는 우리 선수단들에게 어머니를 대표해서 응원의 말씀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이제 앞으로 남은 경기 있으니까 우리 모두 너희들 모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 너무 사랑한다. 화이팅! 예,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내일 3월 20일부터 5일간 금강산에서 3년 4개월 만에 남북 이산가족이 다시 만납니다. 지난 2월 5일 판문각에서 있었던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에서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이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히 이번 상봉 행사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침략 훈련으로 매도하던 퀴리졸브 훈련과 일정이 일부분 겹치는데도 북한이 양해한 덕분에 나름대로 북한의 유화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거기에다 최근 한미 간은 물론 미중 간에도 육자회담을 위한 물밑 접촉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윤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는데요. 네네. 이번 행사는 지난 14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이 북한의 퀴리졸브 훈련을 양해함으로써 차질 없이 진행하게 된 겁니다. 이런 네. 북한의 태도 변화 무엇에 기인한다고 보십니까? 역시 북한 입장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또다시 연기하거나 이랬을 때 쏟아질 여러 가지 부담을 한편으로 느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북한이 퀴리졸브 훈련과 처음에 연계시키다가 나중에 이걸 포기한 것은 결국 어쨌든 퀴리졸브 훈련에 대한 반발 이 부분은 또 보여주면서도 또 인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 이것을 또 역설적으로 북한 또 선전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또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의 측면은 북한 입장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중이나 또 북미 고위급 접촉 또 그 과정에서 육자회담 재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가능성의 여지들을 봤을 때 남관계를 적당히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압박감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당시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방안 이런 것들과 고려해 봤을 때 미국과 국제사회를 의식한 그런 조치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이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북한이 느낀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북한 매체가 남북 경협에 관한 글을 연달아 지금 싣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아예 남조선의 집권 상층이나 여당 야당 인사들 대자본과 군 장성들과도 단합할 것을 이제 피력했더라고요. 그게 그저께 나온 얘기인데. 네네. 북한 지도부의 이런 전반적인 유화적인 태도를 단순히 어떻게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으로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김정은 체제의 현재 상황들을 보면 집권 2년 동안은 김정은 체제의 내부 다지기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정치적인 안정성 이런 쪽에 최대한 목표를 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성태 행정부장 처형도 역시 김정은 체제 다지기였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대외 관계를 풀어가고 또 남북 관계를 풀어가면서 결국 북한의 내부의 어떤 경제적인 동력들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전체적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런 대외 관계 또는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적극적 의지를 보이면서 뭔가 상황들을 북한이 개선해가는 그런 흐름의 연장선상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가 지금 하나둘씩 풀려가고 있는 흐름들 자체가 남북 당국의 어떤 신뢰가 완전히 싹 트서 이렇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제는 좀 더 이제 신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초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남북 당국이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되고 북한은 현재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외부에서 또 우리 남측의 적극적인 또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이 현대 아산은 지금 금강산 관광 재개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아직까지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거론하지 않고 있지만 네. 앞으로 고위급 접촉이 계속되면 결국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겠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는 반드시 남관계에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넘어야 될 산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고위급 접촉의 지난번 14일 합의 이상을 보면 세 번째 항에 그 앞으로 고위급 접촉을 필요에 따라서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랄지 또는 뭐 식량 비료 지원 문제랄지 또는 오이사조 체제 문제랄지 이런 남관계의 전반적인 현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마 남북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이런 차원의 그런 그 여지들을 만들어놨다. 남북 최고 지도자 사이에 한 라인을 만들어놨다. 이런 점에 큰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문제는 아마 올 그 상반기 안에 봄 안에 북한이 그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하는 목표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마신령 스키장 또 원산 관광특구 개발 이 부분은 금강산 관광과 분명히 연계돼 있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매우 중요한 관심사다 이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아마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끝나면 우리 쪽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강하게 주장할 것이고 북한은 예. 금강산 관광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방금 그 식량과 비료 지원을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 이 이산가족 상봉 이후에 요구해 올 것으로 알았던 쌀과 비료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말이 없었다고 그래요. 우리 네네. 정부도 이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습니다. 북한의 의도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북한이 가장 지금 식량 사정이 어려울 때가 지금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번에 고위급 접촉에서 정부가 이야기한 그런 그 내용 그리고 14일날 합의된 내용 요것만 갖고 그 고위급 접촉을 두 번에 걸쳐서 했다 이렇게 또 평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구체적으로 그런 그 남북관계 차원에서 현안들이 이산가족 상봉 외의 현안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는 그 논의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남관계를 앞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에 남북 당국 차원에서 이심전심은 저는 있지 않았느냐는 판단입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의 그 고위급 접촉의 흐름들은 이산가족 상봉이 원활하게 이번에 이루어진다면 아마 우리 정부로서도 남관계 현안들에 대해서 유연성을 좀 발휘할 가능성이 있고 그 유연성의 발휘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식량 사정이 완전히 지금 해소된 건 아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식량 비료 지원 문제, 특히 비료 지원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의 농업 생산성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논의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 또 그렇게 그 앞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뭐 우리 정부가 발휘할 유연성이라면 오이사 조치 해제라든지 그리고 네. 북한이 또 명백한 사과를 하지 않더라도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 박 대통령도 어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그 작년 한 해 돌아가신 이산가족이 3,800명이다. 네. 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산가족이 자주 만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네네. 예. 그런 걸로 봐서 우리 정부가 네. 상당히 앞으로 유연화될 것 같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부분에서 워낙 고령인 이산가족들이 지금 절대 다수거든요. 예. 뭐 100% 고령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분들이 아마 15년 정도 안에 이산 1세대는 거의 사망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빠른 속도로 이산가족 상봉의 그런 그 내용들이 나와야 되고 정례와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의 이 방법의 다양화, 특히 화상 상봉이나 서신 교환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지금 이루어져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그 강한 입장 표명은 결국 앞으로 남관계를 좀 더 유연하게 풀어가면서 이산가족 상봉에서 성과를 내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급부로 북한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 부분에서 아마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가장 그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데요. 북한에 대해서 지금 뭐 이상가의 성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장소 자체가 금강산이고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만 좀 더 유연하게 금강산 관광에 접근하는 정부의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또 하나 재미있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거 재미있다기보다는요. 제가 좀 실언을 한 셈이 되는데 작년 3월 그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이틀 전에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의 반인륜적 인권 침해 범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이 파급력이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역시 이제 그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그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COI라고 우리가 약자로 이야기합니다만 그쪽에서의 그 조사 결과는 북한에 대해서 인권적 차원에서 보면 이제 상당한 그 압박을 하는 유엔 차원에서 압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북한의 반발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남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그 어려움을 처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제기 이 부분은 이제 유엔 차원에서의 제기인데요. 상당히 그 신중하게 지금의 남관계 이상가의 상봉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이 존 케리 장관이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13일 우리나라에 왔고 이튿날 곧장 중국 가서 시진핑을 만났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지난달 28일엔 글렌 데이비스 미국 그 육자회담 대표가 왔고요. 네네. 이 물밑에서 육자회담에 대한 진척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의 남관계 개선의 흐름의 한편의 이면에는 육자회담 재개를 향한 여러 가지 다양한 국제사회의 노력 또 북한이 육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라도 남관계는 적절하게 개선해야 된다. 이게 그 국제사회의 무언의 압박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남관계 개선 흐름은 육자회담 재개 흐름과 상당 부분 그 연관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국제사회 지금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육자회담 재개를 향한 그런 그 노력들이 아마 지금 이제 키리졸브 훈련 기간이 이제 곧 닥칩니다만 그런 키리졸브 훈련 직후랄지 뭐 이런 정도 되면은 상당 부분 육자회담 재개에 대한 그 분위기와 실질적인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지금 한미 양국은 그동안에 북한의 비핵화로 나아가는 어떤 가시적인 조치를 보여주지 않으면 육자회담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한국과 미국이 조금 태도를 바꿨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북한이 어떤 또 다른 유화 조치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북한도 아마 유화 조치를 좀 부분적으로 좀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예. 지금 이제 그 비핵화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한국과 미국의 압박이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북한도 부분적인 유화 조치를 내세울 가능성이 있고 또 국제사회가 북한에 요구하는 비핵화 조치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조금 유연성들도 발휘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의 육자회담 재개를 향한 전반적인 노력들은 좀 더 국제사회도 좀 반발짝 좀 양보를 하고 북한도 좀 양보를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우선 이제 대화 분위기를 좀 만들어내는 뭐 이런 것이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육자회담 재개를 향해서 국제사회 북한이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윤 교수였습니다. 지가요 틀니 때문에 불편했걸랑요. 음식을 씻거나 노래할 적에 덜그덕 걸리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근데 폴리덴트 접착 크림 아유 좋더라고. 틀니를 딱 붙이니까 하루 종일 걱정이 없어요. 폴리덴트 덕분에 자신 있다고.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 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6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예, 출발사심 1부였습니다.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천년왕국 신라의 수도 경주.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거대 도시 경주는 당시 세계적인 국제무역항이었습니다. 1500년 전 아랍과 인도, 동남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과 어울려 경주 시내를 활보하는 모습은 지금의 국제도시 서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신라는 다문화 사회였으며 개방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잠재된 글로벌 DNA. 이제는 대한민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을 포용하고 융합하는 우리의 큰 힘입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6분 10초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박아영 캐스터. 네, 한 주의 절반을 지나가고 있는 수요일 출근길입니다. 컨디션은 괜찮으신지요? 오늘 도로 컨디션은 중간 정도인데요. 국회대로 여의도에서 신월나들모, 경인 두 번째 지하차도에서 목동 운동장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아연고가 철거 작업으로 성산로가 일찍부터 밀리는 감이 있는데요. 성산로 연희나들목 가는 길과 연세대 앞 양방향으로 밀립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SUV는 정숙하지 않다, 편안하지 않다, 부드럽지 않다. 그것이 SUV라면 산타페는 SUV가 아니다. 강인함은 물론 세단의 부드러움까지 가장 진화된 산타페 2014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배우 현빈, 어쩜 그렇게 비율이 좋을까? 황금 비율이니까? 인생 자금도 황금 비율로 맞추면 좋겠죠? 그래서 시작. 삼성생명 종신보험의 세약소 골든 밸런스. 사람, 사랑, 삼성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예, 외신 듣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계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한일 정상회담을 서둘러야 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일본 아사히 신문이 지난 15일에서 16일간 3,4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서둘러야 한다는 응답이 52%에 이르러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 34%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또 아베 총리의 대한중 외교 자세를 평가한다, 즉 잘한다고 답한 비율이 33%에 그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8%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일본과 한국,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78%가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사히는 현 상황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아베 총리의 대한중 외교 자세를 낮게 평가하고 정상회담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와서 신사 참배가 일본 외교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응답이 56%로 그렇지 않다는 36%를 크게 앞섰습니다. 예, 그렇군요. 한국인 3명이 희생당한 이집트 관광버스 테러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테러를 저지른 단체가 관광객에 대한 추가 테러를 경고하고 나섰죠. 예루살렘의 수호자들이란 뜻이죠. 안사르바이트 알마크디스 급진 이슬람 무장단체입니다. 이들이 현지 시간 18일 공식 웹사이트에 성명을 올려서 이집트 내 모든 관광객들은 20일까지 떠나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 한국인 희생된 관광버스 폭발 사고가 자신들의 소행임을 확인하면서요. 관광객들이 20일 전에 이집트를 떠나지 않으면 다음 공격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들은 이것이 국고를 약탈하고 국민의 이익을 전혀 돌보지 않는 배신자 정권을 상대로 한 경제전쟁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아마도 이집트의 주요 경제 엔진인 관광업에 타격을 입히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1990년대 이집트를 흔들었던 반정부 연쇄 테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1997년 관광객들 62명이 숨진 룩소르 테러를 기점으로 해서 시나이 반도에서는 2004년과 2006년 사이 140여 명이 테러에 희생된 바 있습니다. 예. 태국에서는 반정부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서 4명이 사망하고 60여 명이 다쳤군요. 조기 총선 이후에도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어 온 태국 방콕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해서 경찰관 1명을 포함해서 최소 4명이 숨지고 64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충돌은 경찰이 방콕 시내 거점에 설치돼 있던 시위 캠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요. 이 충돌 과정에서 양측 간 총격이 벌어지고 수류탄도 터졌다고 전해집니다. 치안당국은 총리 청사 주변 시위장을 철거해서 잉랏 친나와 총리가 19일부터 총리실로 출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청사 출근을 저지하겠다고 시위대가 선언한 상황이라서 추가 인명 피해도 우려됩니다. 또 밤사이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은 시위가 계속되온 우크라이나에서도 수도 키예프 도심 광장에 시위대 캠프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충돌해서 최소 14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부상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소탈한 행보로 인기가 높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에 바티칸 여권 대신에 아르헨티나 국민의 일반 여권을 발급해서 또 한번 화제가 되고 있죠? 네,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국인 아르헨티나 정부는 교황이 여권과 신분증 갱신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국가 원수급 의전을 받을 수 있는 바티칸 여권을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여권을 갱신했다는 것은 일반인 자격으로 똑같이 소탈하게 행보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이 또 교황이 갱신 과정에서 교황이라는 이유로 편의를 봐주지 말고 일반인과 똑같은 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갱신해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여권 발급비 $55도 내고 지문 날인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합니다. 지난해 3월 선출된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또 교황청 대신에 소박한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는 등 친서민 행보를 계속해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6.4 지방선거가 벌써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야의 정치 지형의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건 안철수 신당의 등장 때문이죠. 그런데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텃밭이라고 얘기해온 대구나 부산의 민심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대구에서 야당 후보로 나올 김부겸 후보는 비록 다자를 놓고 벌인 여론조사이지만 시장 적합도 1위를 차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새누리당은 텃밭인 대구에까지 중진 차출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김부겸 의원을 연결해서 최근 민주당의 여러 행태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전 선생님, 오래간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호칭을 제가 편의상 김 의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뭐, 전 의원이라고 하세요. 김 의원. 예. 예. 미국에서 단기 연수를 하고 돌아온 것으로 압니다. 얼마 동안 가 계셨습니까? 예, 한 7개월 있다가 돌아온 지 이제 한 달쯤 됐습니다. 예. 예, 뭐 공부하고 오셨습니까? 뭐, 제가, 아무래도 언어의 장벽이 있으니까 예. 큰 공부는 못하고요. 그,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을 만나서 정말 당신들이 바라보는 한반도의 미래라든가 뭐 남북 관계, 특히 동북아시아 관계는 어떤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들으러 갔죠. 뭐 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 고생 많이 했다는 것보다 이 공부를 많이 하신 거겠죠. 이거 아닙니다. 예. 지난 총선 때 대구에서 출마해서 패배를 했지만 40%가 넘는 그런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이 주변에서 무모하게 부산 지역의 민주당으로 도전했던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어떤 뭐 성향으로 보는 분들마저 나왔습니다. 이 문재인 의원 또 16일 날 대구에서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아마 제가 너무 기죽지 말고 예. 또 너무 겁내지 말라고 일종의 격려하신 말씀이고요. 다만 이제 노 대통령하고 고 재정구 의원 또 김원기 전 의장 이런 어른들 모시고 예. 저희들이 한 15년 전쯤에 그 정말 국민 통합을 하는 전국 정당을 한번 만들자고 국민통합추진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열심히 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든 당이 한겨레민주당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한겨레민주당은 이제 87년 이후에 만들어진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인연 저런 인연 때문에 노 대통령을 어깨너머로 참 정치를 많이 배웠죠. 그러나 뭐 일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실력 또 사람을 끄는 그 폭발적 매력 이런 점에서 저는 감히 그분하고 비교는 안 되죠. 다만 정말 그때 저희들이 꿈꾸었던 좀 이 지역주의라는 암덩어리 한번 이렇게 국민이 한번 확 좀 제껴내는 그런 정치 변화 한번 만들어 보자는 꿈 그건 뭐 가지고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운동에 제가 곧 막내였습니다. 예. 이제 저도 이제 곧 정계에서 이제 물러날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어떤 그런 일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고집 때문에 대구 간 겁니다. 지금 요사이 새 정치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네네. 사실 새 정치 효시는 우리 김부겸 의원 그리고 원혜영 의원 아까 방금 말씀하신 재정구 선생 이런 분들이 했던 그 한겨레민주당 그때 새 정치란 말 처음 쓴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처음 썼다기보다도 그때 예. 87년의 어떤 민주화의 분위기에서 김영삼, 김대중 두 분 지도자들이 분열하는 바람에 이른바 정권 교체를 못했잖아요. 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과거 그런 강력한 지도자들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들고 나온 기치가 새 정치입니다. 예, 그랬죠. 예, 그런데 저희들은 현실 정치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탓인지 저희들은 그 실험에서 아주 참담하게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게 거의 뭐 벌써 한 25, 6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호남에서 한 분이 당선됐죠? 예, 그분이 이제 당선되셨는데 아무래도 예. 호남이 워낙 당시 평민당에 강한 지지 기반이 있다 보니까 당선되시고 한 2년 후에 그분이 옮기셨어요. 예, 그랬죠. 네네네. 저도 그런 거 보면, 그런 것까지 기억하는 거 보면, 저도 기억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는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겁니까? 아직은, 제가 선언할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피해가기는 어렵겠다. 아마 이제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렇군요. 아마 이제 저희 당내 사정도 사정이지만, 야권 전체가 조금 지금 너무 안일한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눈이. 예. 그런 데 대한 제 목소리를 좀 내고 이른바 당도 확 쇄신하고 그러면서 또 야권 전체가 위기감을 공유하면 힘을 합칠 방안도 고민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 역할이 좀 있다고 보고요.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도 제 역할이 끝나면 이제 그때는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적 편한 수도권 지역 놓고 구태여 대구로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얘기입니다. 네. 구태여 대구로 가신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도 한 3번 했는데 제가 더 이상 이제 아이디어라든가 역량이 이제 한계에 왔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정치를 시작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원기 의장님이나 노무현, 재정구 이런 선배들 모시고 하던 유인태, 원혜영 예. 정말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정치 한번 해보고 싶은 꿈. 이제 저도 정치 마감할 때가 돼 가는데 적어도 그런 데 대한 한번 마지막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는 이제 제 고향 분들도 그런 점에서 이제 마음을 좀 여실 준비가 돼 있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 뭐 이런 것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예, 언론 보도를 보면 야권이 단일화되었을 때 이번 대구시장은 이변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본인이 승리 가능성은 어느 정도를 보고 있습니까? 뭐 저는 기본적으로 아직은 좀 여권이 엄살을 부리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아직은 뭐 그 정도까지 큰 변화까지 오겠냐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아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묘한 그 이제 부채의식이랄까 의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가 되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야권을 바라보시는 눈이 워낙 차갑고 아직은 좀 멀기 때문에 지금 그 시민들한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어떤 호소를 해야 어떤 이 변화의 과정에서 그분들의 지지를 이끌어낼까 뭐 이런 문제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정말로 야권이지만 정말 그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또 그분들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고민이 있죠. 예. 이 대구가 참 재미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이 과거 1995년 첫 지방선거에서 이 무소속 그 문희갑 후보가 민자당 조혜령 후보에게 승리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이제 그래서 이변이 도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만약에 안철수 신당 쪽에서 단일 후보를 하는 조건으로 무소속으로 좀 해달라 이렇게 한다면 응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제 새 정치의 어떤 그런 컬러 또 그분들의 어떤 정책적 내용하고 민주당에서만 잔표가 굵은 저하고는 약간 좀 역할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뭐 선거 때 서로 그 워낙 어려운 지역이니까 서로 힘을 합칠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고민을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편법을 쓰는 것은 대구 시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예. 또 우리 이제 정당이 이렇게 되면 자꾸 국민들 눈에 정말로 이 우스꽝스러운 그런 꼴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정치에 큰 역할을 못해도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자꾸 정폭시키는 일은 제가 해서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나온 김에 방금 칼라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민주당하고 안철수 신당의 색깔이 어떻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색깔이라기보다도 저는 조금 하는 역할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전통적인 분명히 야권의 지지 어떤 청들을 묶는 힘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어떤 시대를 끌고 갈 아젠다를 먼저 선점한다든가 또 정책적 내용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흔쾌하게 얻는다든가 혹은 정치하는 행태에 있어서 국민들이 조금 믿음을 줄 만한 책임감을 느낄 만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은 지금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런 분들의 실패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뭔가 새로운 어떤 정치 변화의 기운은 지금 안철수 신당 쪽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따라서 그분들은 아마 저희들보다는 훨씬 더 어떤 중간층이라 할까 이런 분들을 설득하는데 유리한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이 현재 어떤 새누리당이라는 막강한 어떤 정치 권력에 대항하는 또 야권의 한 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역할 분담 차원에서라도 조금 기반이 다르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이 국정원 댓글 사건 이 첫 번째 판결이 나왔는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그러자 민주당이 지금 특검하자고 나섰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전 변호사님은 법조인이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참 곤혹스러운 게 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예. 정치 집단에서 법원 판결까지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인 상권분리 원칙이 또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그런 아픔이 있고 또 그러면서도 조금 최근에 법원의 판결이 조금 너무 시속에 너무 영합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또 아쉬움을 지울 길은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보면 이번에 저희들이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보면 검찰이 기소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 아니냐. 예. 특히 지난번에 수사팀들이 이렇게 해체되면서 윤석열 전 그 검사를 비롯한 이런 분들이 해체되면서 검찰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 아니냐. 따라서 법원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증거로가 또 판단해야 되는 법원 입장에서 이런 어떤 허술한 기소 내용을 가지고는 유죄를 주기 어렵다. 저희들은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어차피 이 문제에 관한 정치적인 어떤 인화성을 생각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얼마나 민감하겠습니까? 선거에 있어서까지 이런 어떤 제도적 공평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야당은 사실은 존재의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한번 결단을 내려달라.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어떤 합의를 한번 정리하자. 그게 이제 특검 요구로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좀 당당하게 이제 우리의 이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특검을 하는 길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드린 질문입니다. 예, 그건 그렇고 또 하나 문제가 기초선거 공천 폐지 문제인데요. 네네. 뭐 여당이 위원론 내세워서 공천 폐지를 반대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번 선거에서 공천 폐지하는 것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무공천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공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한 50초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기호 1번을 받고 나온 많은 후보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부당한 거래나 혹은 금전적인 향응을 제공하고 받은 번호인 것처럼 그게 일종의 좋은 글씨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큰 전략적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요. 예. 야권으로서는 정말 국민들과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다. 신뢰의 상징인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그런 당당한 명분을 가져야 이 어려운 선거에서 야권이 살아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손해를 보더라도 당당히 무공천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시군요.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었습니다. 서울우유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우유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엄마 맨날 주세요. 아빠처럼 힘내줄 거예요. 완전 예뻐질 거예요. 엄마! 그렇게 행복은 자라고 있습니다. 우유는 행복입니다. 서울우유.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온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지금까지 타이어 쓰고 바꾸고 쓰고 바꾸고 하지만 금호 타이어 관리받고 보상받고 관리받고 또 보상받고 이것이 한국에 없던 금호 타이어의 새로운 생각. 금호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난 기다렸지 프로 설레는 맘으로 빛나지 이대로 멋지지 그대로 그 세상 속에 나로 난 앞으로지 프로 라랄라라 세상의 프로가 되다. LG G 프로2. 예, 출발사심 2부였습니다. 8시 뉴스를 들으시고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